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남동생에게 모든 지원을 쏟아붓고 딸인 쓰니님에게 자식도리를 당연시 여기며 바라길래 시원하게 연을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몇 달 전에 친정부모님에게 아들만 있고 딸은 없다 생각하고 사시라고 하고 연 끊고 왔습니다. 신랑도 화가 나는 것을 최대한 가라앉히고 앞으로는 처남에게 기대시라고 저희 부모님께 말하더군요. 놀란 부모님을 뒤로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친정에 가거나 연락할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고요. 나이차가 좀 있는 남동생이 있는 장녀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가끔 너네 부모님은 너한테 관심이 있긴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주워온 딸 아니냐고 물어본 적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정부모님으로부터 지독한 차별을 받고 자랐어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가난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항상 옷을 얻어 입거나 사촌 언니들 옷을 물려받아 입거나 했습니다. 명절에 만난 사촌 언니가 제가 입은 옷을 보고 어? 이거 내가 입던 옷이네? 하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저에게는 그 말이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사촌 언니 성격상 저를 무시하거나 놀리려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 산 옷 입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어린 나이였기에 사촌 언니가 별뜻 없이 무심코 한 말에 상처를 입었던 것이었겠죠.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집에서 용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해서 제 용돈을 벌어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 핸드폰 요금도 안 내주셔서 제가 알바를 해서 번 돈으로 핸드폰 요금을 내달라고 엄마에게 돈을 줬는데 돈만 받고 요금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직접 내게 되었네요.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대학 안 보내준다고 하셔서 꿈도 꾸지 않았고 제가 공부를 그리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남동생은 어려서부터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공부는 꽤 잘했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남동생은 대학 때 부모님이 알바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부모님 카드를 손에 쥐어주고 쓰고 싶은 대로 쓰게 하셨어요. 카드값,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와도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툭하면 소리 지르고 화를 내셨어요. 어린 시절 분별 능력이 없을 때는 제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크면서 알게 되었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목표가 집에서 나가 독립해서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찍 독립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알바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엄마는 돈 얘기는 항상 저에게 했습니다. 돈 없다고 하면 대출이라도 받아달라고 우는 소리를 하셨어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살아왔습니다. 대출은 두 번을 받아서 드렸는데 돌려받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 뒤로는 될 수 있으면 친정과 동거래 안 하고 살았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엄청 힘들 때 부모님께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는 저에게 돈 없어. 딱 이 한마디 하시고 거절했어요. 그때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동생은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알바 한 번 한 적 없는 애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해외여행을 다녀왔겠어요? 부모님이 대주신 것이었겠죠? 제가 20대 후반에 많이 아팠던 때가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병원비가 엄청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모들 중에서 한 분은 병원에 찾아와서 울기까지 하며 걱정을 해주셨는데 부모님은 모른 척 하셨어요. 병원비 때문에 제가 부모님께 손 벌릴까봐 애써 모른 척을 했었던 것이겠죠. 결혼할 때는 정말 남편과 시댁에 창피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기 시작하고 친정에 빌려준 돈이 얼마이고 그 돈 돌려받지 못한 것도 꽤 되는데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주더군요. 이것은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엄마는 친척들이 저 결혼한다고 준 돈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되어 동생이 독립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동생에게는 대출받아서 보태주셨어요. 제가 드렸던 용돈도 전부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동생 혼자 산다고 노심초사하시며 김치며 반찬이며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시던데 저에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려드렸는데 별 반응도 없이 응, 그래?
이 정도였어요. 이때는 신랑도 많이 서운해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저 임신했다고 이것저것 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설거지도 못하게 하셨는데 말이죠. 항상 저희 엄마는 저에게 관심이 없었고 항상 돈이 없다는 소리만 하셨습니다. 돈이 없는 이유는 동생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말을 어떻게 내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서운함을 넘어서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친정에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심했지만 그 후로도 어쩔 수 없이 친정에 돌이는 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신랑이 불편할 것 같다고 해서 내키지 않았지만 기본돌이는 했습니다. 명절 두 번과 어버이날에 용돈 드리는 정도 했고 간간히 친정집에 고장난 가전제품 바꿔드리는 정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 넉넉한 적 없이 살아오신 분들인데 동생한테 지원해 주느라 노후 보장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동생이 모든 지원을 받고 자랐으니까 동생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속내를 알고 나서 정말 놀라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매몰차게 굴던 분들이 제 동생에게는 호구를 자처하더군요. 언젠가부터 남동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키워놓았으면 됐지 자식한테 뭘 바라겠냐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을 맺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고는 저에게 요즘은 딸이 부모에게 잘한다더라.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란 거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다가 그럼 딸한테도 좀 잘하지. 이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려고 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키워는 주셨으니 기본돌이는 할 거지만 나머지 원하는 것은 아들한테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와 동생을 그렇게 심하게 차별했는데 저도 모르게 속으로 한이 맺혀 있었겠죠. 생각 같아서는 기본 돌이고 뭐고 안 보고 살고 싶었지만 그것도 그렇게 딱 자르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몇 년 전에 엄마가 아팠습니다. 수술을 받고 입원해 계시는 동안 병수발을 했어요.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휴가를 내고 아이들은 시댁에 맡겼습니다. 5일간 그렇게 병수발을 했는데 퇴원하는 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친 남동생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도 전혀 없으시더군요. 정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가끔 제가 가여워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더 잘해주겠다고 말했는데 저는 이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제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아 싫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때 친정의 발길을 끊겠다고 은연중에 다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도 남동생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저에게 잘하려는 것이 보이더군요. 평생 나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었고 친정의 호구로 살아왔는데 엄마가 태도를 바꾸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저에게 잘하려고는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더군요. 제가 좀 큰 후부터 저는 잘 구슬려서 이것저것 빼먹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때문에 친정과 왕래를 끊지 못하고 살았던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외할머니의 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아이들이 외가에 대한 정을 느끼기는커녕 그 어린애들이 외가를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퇴원하고 얼마 안 돼서 본인 환갑이라고 저에게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해드리자고 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환갑날 가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용돈 30 드렸습니다. 제 동생은 그때 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해외여행 안 보내줘서 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남들은 딸 덕에 해외여행 잘도 간다는데 하면서 저와 신랑 앞에서 신세 한탄을 하셨어요. 옆에 있던 신랑 숨소리가 커져서 얼굴을 보니 무슨 일낼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나에게 말하지 말고 동생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투자 많이 한 자식한테 회수하시라고. 나는 받은 것이 없고 지금까지 드린 것도 많으니 나 키워준 거 다 갚았다고 생각한다 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주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신랑도 화를 못 참고 한마디 했습니다. 해준 것도 없이 정말 처절하도록 차별하면서 키워놓고 왜 땡땡이에게 바라냐고.
앞으로는 처남에게 바라시고, 처남에게 기대시고, 처남에게 노후도 책임지라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앞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제가 친정의 발길 끊고 싶어 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앞으로 딸은 없고 아들만 있다 생각하고 사시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서럽기는 했지만 차라리 잘 됐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친정에 헛수고하고 마음 아파할 시간에 내 자식들 교육에 더 신경 쓰고 시부모님께 잘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대가를 바라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작은 정성에도 감탄사를 연발하시며 고마워하시는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과 발길을 끊고 부모님이 몇 번 전화하셨지만 안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한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은 확실히 마음도 가볍고 좋습니다. 집안일이라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 여기에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환경 탓하지 않고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잘 살아오셨네요. 멋지십니다. 마음이 편해졌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